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예. 네. 자, 오늘 저녁 시간에는 자연의 법칙이 질병을 치료한다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치료법,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치료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암이나 염증이 있을 때 어떤 치료를 받냐면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염증이 생기면 염증을 없애는, 그렇죠? 염증을 막는 혹은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든지, 암이 있으면 암을 공격하는 치료를 받든지, 감기가 있으면 감기로부터 이제 이길 수 있는 항생제라든지 이런 그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진통제, 소염 진통제가 얼마나 해로운 줄 아시죠? 항생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아토피나 이런 거 암에나 사용되는 스테로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약물들이 사실상 물론 필요할 때가 있겠죠. 네, 급성 염이 굉장히 심했을 때 그럴 때는 필요할 때가 가끔 있겠지만 그 약물에 의존해 사는 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치료를 우리가 보통 대증요법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일반 보편화된 이런 치료를 받다 보면 어떤 인식이 계속 쌓이게 되냐면 아프면 약 먹으면 된다. 아프면 치료하면 된다. 이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몸이 딱 이상이 생기면 바로 생각해야 될 게 있죠.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뭐를 잘못 먹었을까? 어떻게 잘못 생활했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 약을 먹어서 떼어버리면 자기의 생활 습관이 전혀 교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체 예를 들면 몸이 아팠을 때 약을 먹게 된다든지 병원 치료를 받다 보면 내 생활은 그대로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위염이 궤양이 되고 궤양이 암이 되는 이 진로 변경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암환우 분들도 대부분 그러시죠. 내가 간암이 있었든지 유방암이 있었든지 어떤 암을 치료합니다. 그럼 치료하면 그 암이 잘 되는 분들은 완치까지 돼요. 관해되었다 그런 표현하죠. 관해되었다, 없어졌다, 아니면 더 이상 이게 성장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혹은 몇 개월이 지나든 1년이 지나면 암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어딘가에 생기겠죠. 꼭 그 부위가 아니라도.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난 여기는 완치됐다. 하지만 다른 데가 암이 생겼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암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을 때 본능적으로 숨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저항할 힘을 기르기 위해서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폐에서만 끝날 이 암이 뼈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간으로 가든지 이런 결과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여자분들 흔히 뇌로 많이 가죠. 뇌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 의학의 시대는 사실 유전자가 결합된 시대입니다. 유전자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렇죠? 근데 유전자 과학이 사실 2005년 미국에서부터 이제 타임즈에 커다랗게 실린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왜 사람들이 그거를 적용시키지 못할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현대 의학의 어떤 한계 때문에 자기의 그 어떤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유전이다 라고 하면 어떤 말이냐면 그냥 쉽게 풀이하면 물려받았다. 그렇죠? 위로부터 내려왔다. 어머니 때, 할머니 때, 조상 때부터 내가 물려받아온 그 유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간이 안 좋은 이렇게 가족이 있습니다. 간이 안 좋은 내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윗대에서 간이 안 좋은 내력, 한쪽은 또 혈압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 그렇잖아요. 민족적으로도 민족적인 특성에 따라서 질병이 더 많잖아요. 내력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미국의 로마린다 의과대학에서
이 머독 박사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질병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 두 가지. 하나는 타고난 체질이고 또 하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더 무서울까요? 뭐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세요? 습관이죠. 타고나서 물려받은 이 유전적 질병도 참 무섭지만 습관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물론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전 이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어요. 그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걸까요? 그 아이에게 병을 물려주는 거예요. 네, 병을. 그래서 비만이 있을 때는 살을 빼고 아이를 갖는 게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간이 안 좋을 때는 간을 회복시켜 놓고 아이를 갖는 게 좋고, 또 피부가 안 좋을 때는 가려움, 아토피가 있을 때는 해결하고 아이를 갖는 게 좋고, 그것이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이에게 뭐를 물려줄 수 있냐면 건강한 체질을 물려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왜냐면 그 엄마가 갖고 있는 그 혈액, 엄마가 갖고 있는 체질, 엄마가 먹는 음식, 엄마의 혈액을 통해 뭐 이렇게 도는 그 모든 세포들이 아이에게 전달이 그대로 됩니다. 특별히 엄마의 뱃속에 있는 양수는 아이가 그 양수에서 그 헤엄치고 사는 거예요. 그 물을 먹고. 그렇죠. 그 양수는 따지고 보면은 아이가 엄마의 탯줄로부터 받아 먹은 자기 오줌이기도 합니다. 양수가 짠물이죠. 자기 오줌물이기도 해요. 일부는. 그러면 아이가 자기 오줌물이 엄마의 음식이 더러우면, 불결하면, 혹은 노폐물이 많으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도 어떻게 돼요? 더럽겠죠. 그래서 부모의 어떠한 식생활,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타고난 유전적 체질은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총과 같고 생활 습관은 방아쇠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총알이 들어있어도 방아쇠만 당기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폐가 안 좋게 태어났어요. 그럼 내가 폐가 안 좋았어도 좋은 공기만 마시고 잘 살으면 괜찮을 것을 안 좋은 상태에서 나쁜 공기 마시니까 폐가 더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간이 안 좋게 태어났는데 막 과로하거나 과식하거나 부절제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간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비록 병약한 체질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만 잘 길들이면 발병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로마린다 의과대학은 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제 그쪽에 협회에 이제 소속되는 큰 이제 대학 병원인데요. 굉장히 이제 유명하죠. 심장 이식 수술로. 어린아이 심장 이식 수술 아주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병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생활 습관을 바꾼다. 이거를 이제 새 출발이다 라고 합니다. 건강 새 출발. 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새 출발. 영어로 말하면 뉴 스타트. 네,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이다. 네. 다시 말하면 내가 기존에 먹었던 거, 기존에 했던 생활, 기존의 모든 것을 통째로 뭐 하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먹는 습관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거, 삶의 주거 환경까지 다 바꿔버리면 병이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뉴스타트를 창시한 사람이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다. 몇 가지 의사예요? 8가지 의사죠. 네, 우리의 최고의 의사들이에요. 자, 무엇이요? 공기와 햇빛과 절제와 휴식과 운동과 적당한 식사와 물의 사용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보통 이제 영어로 뉴스타트의 약자를 앞에 쭉 빼면 뉴, N, E, W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뉴를 너트리션 해가지고 영양식,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운동, 월월 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자를 따서 이렇게 잘 조합했는데 160년 전에 이런 기록했죠. 이것들이 휴대폰 진동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참된 치료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사만 공부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내 몸에 대한 설명을 내가 어느 정도 내 몸에 대한 사용법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은 누가 치료한다? 내 몸은 내가 치료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환자의 치료에 속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최소한 뭐 한 달이 지나면, 두 달이 지나면 반 의사는 돼 가셔야 돼요.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가 이 절제된 생활을 쭉 해가면 가장 경험 있는 의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네. 내 스스로가 의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뭐 하루를 지루하게 보내고 의미 없게 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년 있어도요. 여기 1년 계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은 6개월 정도 있다가 퇴소하시는데 된장 왜 먹지 말아야 되죠? 물어보신 분들. 그리고 또 6, 7개월 있다 퇴소하시는데 왜 야채와 과일을 먹으면 안 되지? 그때 물어보신 분들.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고 충분히 터득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찾으시고 그러면은 우리 지식적으로 우리 두뇌에 그것이 딱 새겨져야 우리 몸이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유전자, 그렇죠? 이게 바뀌어야만 내 몸이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 참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웰빙, 힐링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 뭔지 아세요? 웰빙, 힐링 또 뭐 있죠? 자연치유요? 네, 그것도 있고요.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뭘까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뭘까요? 다 아시는 단어예요. 세 글자. 디톡스. 그렇죠. 해독이라고도 디톡스. 디톡스가 이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독소를 해독하다. 독소를 빼다. 이런 뜻입니다. 독소를 빼다. 디톡스. 그러니까 이 디톡스가 뭐냐면 보통 노폐물 제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금식을 하시죠. 금식은 최고의 디톡스예요. 최고의 디톡스. 금식을 할 때 독소가 가장 많이 빠져나옵니다. 운동할 때, 심지를 할 때, 물을 마실 때. 사실은 이 뉴스타트 자체가 디톡스 과정이에요. 근데 그것을 좀 더 빨리 빼고 싶다 하면 짧은 금식, 뭐 길게는 일주일까지 그런 금식을 하는 거 좋고요. 또 이것을 뭐 좀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 뭐 간청소, 장청소 좀씩 개인적으로 뭐 이제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고 뭐 설사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또 물을 많이 마셔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요 디톡스가 아주 잘 됩니다. 근데 운동만 하셔도요 독소가 쭉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떠한 상품을 만들어 놓고 뭐 레몬 디톡스, 녹즙 디톡스 해가지고 뭔가 돈을 들여가지고 상품화된 것만 디톡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팩에 들은 즙을 사 먹어야 되고 아니면 레몬을 갈아 먹어야 되고 효소를 먹어야 되고 그것만 디톡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디톡스는 뭐냐면 그것은 일부고요. 진짜 디톡스는 운동, 그렇죠? 그다음에 간단하게 간식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땀을 흘리는 거,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거. 이게 진짜 디톡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진짜 디톡스는 돈이 들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고요. 돈이 가장 안 든다 하면 금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노폐물을 제거한다라고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디톡스라고 하는데 질병 자체를 아무리 치료해도요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쓰레기통에 지금 뭐가 쌓여있냐면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꽉 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두 가지. 하나는
거기다가 약을 친다. 두 번째는 쓰레기를 비운다. 이건 우리 시온에게 물어봐도 알까요? 아직 좀 힘들까요? 뭐가 정답입니까? 지금 쓰레기에서 악취 냄새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약을 치면 냄새는 막을 수 있겠죠. 곰팡이 핀데 향수를 뿌리면 당장은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 원인 자체를 바꿔버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새 거로 또 바꿔도요. 곰팡이 난 벽지를 새 거로 또 해도 또 곰팡이가 납니다. 곰팡이가 났을 땐 반드시 원인을 추적해가지고 습도를 맞춰 습기를 빼주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마치 약을 먹는다는 것은 원인을 바꾸지 않고 결과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이 쓰레기를 비워야 되는데 거기다 균만 칩니다. 아무리 세균이 많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요즘에 이 세균 때문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요. 저도 몇 권, 여러 권의 세균에 대한 책들을 바이러스 세균에 대한 책을 많이 접했는데 물론 그럴싸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균이 아무리 많아도 바이러스가 아무리 많아도 뭐만 없으면 된다. 뭐만 없으면 된다? 노폐물만 없으면 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옛날에 그 흑사병이라든지 들어보셨죠?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안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쓰레기가 없는 사람들, 몸속에. 노폐물이 없는 사람들은 그 균이 와서 번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배양체가 있어야 균이 번식하게 됐어요. 어떤 균이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균은 배양체가 있어야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세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은 노폐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속을 속에 들어가도 안 걸릴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노폐물만 없으면 안 걸릴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은 자연치유의 원리거든요. 병원 치료는 세균 원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물론 뭐 세균도 주의하는 것이 좋지만 첫 번째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폐물을 이제 해독시키자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연치유의 원리를 통해서 어떠한 그 수많은 세상의 요법, 보조식품 뭐 이러한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이 기본을 바꿔서 더 나은 치유에 또 몰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